오늘 강의 목차는 일단은 2020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기존에는 5억 원까지 6에서 42%로 세율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주택을 파실 때는 5억 원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45%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10억 원이 초과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45% 구간이 추가가 돼서 이제 현실적으로 최고로 낼 수 있는 다주택자가 내는 최고 세율은 기본 세율 45% 그리고 내년 6월 1일 이후에 3주택자는 30%가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30%를 추가하게 되면 75%가 양도세의 최고 세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의 10%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7.5%까지 감안하면 82.5% 정말 엄청난 세금이죠. 이렇게 최고 세율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 더 강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현행은 주택과 주택 외에 토지 상가 이런 걸로 나눠서 토지나 상가는 1년 내에 팔면은 40%, 1년에서 2년 사이는 50%, 그리고 2년이 지나서 팔면은 기본 세율을 6에서 42% 기본 세율을 내게 돼 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토지나 상가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1년 내에 팔면 40%, 1년이 지나면은 기본 세율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단기 세율이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1년 내에 내년에 파는 것부터는 1년 내에 파시는 건 양도세율이 무려 70%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올해는 기본 세율이었지만 내년부터는 60%로 증가를 하고요. 2년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기본 세율로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주택을 2년 내에 파시면 굉장히 70% 60%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분양권에 대해서도 강화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세율입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 외 지역의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런 곳들은 주택 외 세율, 상가나 토지처럼 1년 내 50%, 2년 내 40%, 2년 지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는 분양권은 1년 내 팔면 70%, 그리고 1년 이상 지나가도 기간에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60%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분양권에 대한 세금도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현행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게 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10%를 더 내고요. 10% 세율을 중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20% 세율을 중과세합니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파는 다주택자의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20% 중과세, 3주택자는 30% 중과세로 기존보다 이제 10%씩 중과세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게 10%만큼 세율이 더 저렴한 거죠. 또 다음으로 양도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로 보게 됩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에서는 다 주택수로 판단을 했지만 분양권은 입주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양도세 중과세를 할 때도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이 10개가 있어도 주택이 한 채만 있다고 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될 예정인데 세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 개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앞으로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곧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갖고 있던 내가 분양권 이런 것들은 새로 추가로 주택수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된 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1주택 1분양권 이런 분들도 이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실 분들은 굉장히 양도세 중과세나 비과세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파실 때 그때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개정이 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택이 두 채가 있으신 분이 예를 들어 강남의 A주택, 서초의 B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법 개정 전인 8월 10일 날 분양권을 새로 추가로 취득을 하셨다. 요거는 법 개정 전에 분양권이니까 주택수에 새로 들어가진 않겠죠, 양도세에서. 그래서 요 두 주택만 있는 걸로 봐서 내년에 이 A주택을 팔더라도 우리가 두 개의 주택이 있어도 새 집을 산 지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 2주택 규정인데요. 이런 규정을 적용받아서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밑에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21년 1월 10일 날 새로운 분양권을 산다. 그럼 이제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겠죠. 이 개정된 이후에 분양권을 사시는 거는 앞으로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남주택, 서초주택 포함 3주택이 되는 거죠. 분양권까지. 그러면 내년에 A주택을 똑같이 팔더라도 이 A주택은 3주택자로 비과세가 안 될 뿐더러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 6월 1일 이후죠 또. 그래서 30% 양도세 중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여러분이 양도세를 줄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면 세금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양도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라면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으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요새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9억 원이 넘는 주택들이 많아졌죠. 이런 주택들은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에도 세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이제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이 과세를 할 때 1세대 1주택자한테는 혜택을 더 폭넓게 제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높게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2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주택을 팔 때 거주 2년을 했으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8%씩 해서 80%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규정이 이제 올해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1세대 주택자가 고가주택을 팔 때 장특공제율이 내년부터는 이제 거주와 보유로 각각 횟수를 나눠서 거주 1년당 4%, 보유 1년당 4% 이렇게 이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4년을 거주하고 8년을 보유한 주택을 판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파시면은 거주 4년이니까 거주 4년 곱하기 4% 하면 16%가 되겠죠. 그리고 보유는 8년을 했으니까 8년 보유 곱하기 4% 하면 32% 해서 합해서 48%가 되는 거죠. 32% 더해서 48%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분이 만약에 올해 매도를 하셨다고 하면은 거주 4년을 해서 2년 이상 채웠고 8년을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거기 때문에 8 곱하기 8%에서 64%를 받으셨겠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 팔게 되기 때문에 장특공제율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세대 1주택을 갖고 계신데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내가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파시는 게 내년에 파시는 것보다는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그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에 샀던 집을 20억에 판다. 그럼 고가주택이죠. 이 분이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리고 거주는 2년하고 보유를 10년 하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양도세를 올해랑 내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 기준으로는 일단 이 양도 차익 10억이죠. 10억에 사서 20억이 됐으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 이 초과 부분을 계산하는 산식은 이렇게 합니다. 전체 양도 차익 10억 곱하기 내가 20억에 파는 거죠. 그럼 20억 분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11억이죠. 그럼 전체 차익 10억 곱하기 20분의 11 이렇게 하시면 9억 초과 부분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그게 5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데 우리 1주택자는 장특공제율을 높게 해준다고 했죠.
2년 거주 10년 보유했으니까 올해까지는 80% 장특공제율 적용돼서 4억 4천만 원이 장특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자들은 아무리 비싼 양도차익이 큰 집을 팔더라도 거주 보유를 오래 하셨으면 양도세가 대폭 줄어드는데 그게 바로 이 장특공제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 5천에서 4억 4천 장특공제율을 빼게 되면 1억 1천만 원 남고 여기에 세율 곱해서 계산해보면 총 부담세액은 2,5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이 집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장특공제율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2021년 이후를 보시면 5억 5천만 원 양도 차익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대한 장특공제율이 이제 48%로 줄어들게 돼요. 우리 거주 2년 한 거에 대한 8%, 보유 10년에 대해서 40%에서 48%로 올해 팔면 80%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48%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장특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2억 6,400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9,7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올해 파는 거랑 내년 1월 1일에 파는 게 한 세금이 4배 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1세대 주택 매도를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내년에 바뀌는 세법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